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위치. 건물을 짓다 보면 뭐 이렇게 두 세대가 이렇게 왼쪽이 1호 라인이고 오른쪽이 2호 라인이다. 그런데 사용 승인 전이니까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뭐 부르는 대로 왼쪽은 1호 라인 해서 201호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사용 승인 난 거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201호가 아니라 202호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뭐 102동 매매계약을 했는데 104동이 된다든지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그려놓고 정문에서 왼쪽 부분이다 이렇게 사선 쳐놓고 이렇게 그림으로 첨부해 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위치를 특정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사용 승인 후 보존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상에 도면의 호수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죠.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건축주가 임대를 놓는다. 건축주가 임대를 놓는다. 분양이 잘 안 되면 뭐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건축비를 갚으려고 이렇게 건축주가 사용 승인이나 보존 등기 이전에 미리 임대를 놓는다 할 때는 그 건축자금 대출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특히 토지 등기부를 열람을 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열람하면 엄청나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권이나 신탁 등기로.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건축비 대출을 받았다든지 또는 토지 가압류가 말소가 안 돼 있다든지 예컨대 하도급 업자나 건설업체에서 공사비 덜 받았다고 가압류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야 된다. 이렇게 빌라 단지다, 나홀로 아파트다 이런 경우는 보통 201호 등기부만 떼어보고 또는 뭐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이라면 뭐 도면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다. 근데 수분양자가 임대를 놓습니다. 보증금 가지고 잔금 치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201호의 진정한 수분양자인 여부를 그 시행자한테 확인해야 되고 분양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고 또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이 시행자죠. 조합에 확인하고 이 사람이 진정한 수분양자구나.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의 선순위를 확인 고지해야 된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보시면 임차인의 선순위를 확인 고지해야 된다. 보시면 보통 재건축 아파트다. 서울 시내 뭐 강남 서초 뭐 강동 뭐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뭐 강북도 마찬가지고 보존 등기가 안 나와요. 뭐 대지권의 정리가 늦게 된다. 뭐 조합이 월급 받아 먹으려고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다. 업무 처리를 지연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존 등기가 나기 전. 그러니까 501호의 입주는 끝났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보존 등기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분당 밑에 수지구나 뭐 이런 데도 한참 동안 보존 등기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고 임차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서 사용 승인이 나서 뭐 5월 1일 날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보존등기가 났구나. 나중에 예컨대 1년 후 7월 1일 날 보존등기가 났어요. 그러면 KB에서 저당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수분양자한테 중도금 대출을 했거든요. 중도금 대출을 했다. 근데 보존등기가 나중에 나는 바람에 늦게 등기를 하게 됐다 했을 때 KB에서는 501호 수분양자한테 선순위 전입신고자를 퇴거시켜라. 퇴거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해라 하고 압박합니다. 원금을 상환하라. 그래서 세입자한테 전입신고를 하루만 빼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세입자는 거의 안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엄청나게 북적거리죠. 뭐 재건축 단지다. 보존등기가 났다. 그러면 중개사무실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싸마는 소리가 들리는데 임차인은 못 빼겠다. 수분양자는 빼라. 공인중개사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실 입주단지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싸거든요. 보증금도 쌉니다.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요 KB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3억을 받았는데 선순위다 하고 특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퇴거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상 어디로 퇴거하냐? 공인중개사 사장님 집이 701호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집에 잠시 전입신고하고 다시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된다면 세입자보다 KB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수기록을 받는 이유는 편하게 중개 업무를 하자. 다투지 않고 속썩지 않고 편하게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 소규모 개발이다. 근데 거래 시에 대지권의 등기가 표시되어 있어도 토지 별도 등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 땅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가 가압류 들어오고 1번, 2번은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또는 빌라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죠.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호에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죠. 보존 등기.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대지권은 몇 제곱미터분에 몇 제곱미터 201호에 대지 지분이 이만큼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요거 201호 등기부를 열람하면 201호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아니 201호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요 저당권이나 요 가압류가 미리 토지 별도 등기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 별도 등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다는 거죠, 제가. 따라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중개거래할 때는 보통 우리 사장님들이 201호 등기부만 열람하는 경우가 많죠. 99%가. 아닙니다. 토지 등기부도 열람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지 가압류가 말소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설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살아서 실행된 거예요. 이 토지 저당권이 살아서 실행돼서 평이 토지 소유권을 낙찰받았다.